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취재하는 황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세종시에서 오가신다면서요? 네, 12월 달에 저희가 이전했습니다. 예, 매일 오가시려면 힘드시겠는데요? 뭐 매일은 아니고요. 예. 이제 서울에 일이 없으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죠. 아, 출퇴근 안 하시고 거기서 사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사도 있고요. 예. 뭐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뭐 좀 불편하지만 예. 또 그쪽으로 행정도시가 옮겨가기 때문에 네.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김영란법이 이제 그 입법이 되면은 주무부처가 되실 테고 사실 지금 아는 지금 그 위원장이 만드셨는데 자꾸 김영란법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 안 드시나요? 뭐 그런 마음이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이제 처음부터 김영란법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추진됐던 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제가 뭐 이성보법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그 입법되기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황 기자? 지금 현재 정무위를 통과를 했고요.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예. 네. 그러면 법사위 통과되면 2월에 네, 우선 2월 처리하기로 한 26일. 거죠? 예, 지금 여야가 합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그 공포를 해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정도 뒤에. 예. 예. 자, 지금 그 조금 전 이인경 앵커 설명에서도 직무 관련성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법안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2013년에 수정안 내셨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빠졌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가고 했었는데요. 위원장님은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게 하는 이게 핵심인데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할 때에는 네. 뭐 법무부라든지 이 관계 부처들과 협의 과정에서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좀 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가지고 형사처벌이냐 과태료냐 이렇게 경계를 정하자고 해서 저희 정부안은 그렇게 제출이 됐던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를 좀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예. 100만 원이라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예. 직무 관련성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그 예. 밑에는 이제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과태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뭐 입법의 어떤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뭐 정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위헌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는 정리가 잘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있건 없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부처 공무원인데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100만 원 이하를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원래 대상자가 1,5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1,8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 사립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막판 쟁점인데요. 위원장님은 이 방향이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정부안하고 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처음에 의원 발의를 하신 안이 있는데 예. 그 안 모두 다 공무원 내지는 이 공공기관 종사자, 즉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 이름에도 공직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그 국회 우리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국공립학교 종사자하고 비교할 때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어떠냐, 또 KBS, EBS가 들어있는데 다른 방송국이나 언론기관들은 어떠냐, 이렇게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그 차별을 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법안심사 소위에 때도 저희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인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저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의원들께서 정무위에 있는 의원들께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해진 마당에 이 법안을 볼 때는 그것 자체로 지금 과잉입법으로서 뭐 위헌이다 이런 그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제가 볼 때는 위헌으로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어떤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중지를 모아서 어떤 범위에까지 입법을 할 것인가 하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한 문제다. 더 이제 법사위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서 정해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늘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 언론인들까지로 확대한 것은 민간인들인데 그건 좀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던데 언론계는 지금 어떤가요, 분위기가? 사실 이 법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들을 다 포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언론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제 뭐 취재원들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액수를 다 적어서 이 이상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김용란법이 정말 어렵다고 저는 느낀 게요. 아까 그 김용란 그 전 위원장, 당시 전 위원장 인터뷰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을 제가 인터뷰하려고 또 찾아보니까 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 국민들 잘 모르시죠. 근데 1,800만 명이 어쩌면 이제 법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제 1, 2년 뒤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그 상황들을 좀 가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가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상황을 한번 가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공직자가 참석한 골프 모임이 있었는데 골프 그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같이 갔었던 사업을 하는 동창이 냈다. 자, 이러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이 그냥 정말 그야말로 사적인 관계에서 친구가 냈다면 그거는 이 법에는 저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왜 그러냐면은 1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딱 100만 원까지라면은 이 법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110만 원이었으면.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100만 원 초과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걸로. 네, 그 경우에도 지금 골프를 예를 드셨는데 골프는 4사람이 보통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그 공직자만 한 사람만 보고 그 돈을 비용을 부담을 다 했는지 아니면 각자 여러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나눠서 그렇게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100만 원 밑에가 되어서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좀 달라지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 갖고는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동창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공직자하고 뭔가 좀 그래도 이해관계가 잠재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있을 것 같으니까 동창 관리하는 차원 뭐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공직자를 위한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 직무 관련성이 넓게 보면 인정될 가능성도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직무 관련성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현재 그 뇌물죄의 경우 현행 시행되고 있는 뇌물죄에서도 그 직무 관련성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어떤 법률로서 따져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자녀가 아이의 돌잔치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지금 김영란법이 공직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님, 또 자녀들 그리고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처남이나 처제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의 자녀는 같이 살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저것은? 공직자의 그 직계 가족은 포함입니다. 포함이죠. 같이 안 살아도. 그럼 공직자 자녀가 돌잔치를 했는데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친척이 정말 호의로 그 조카라든지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금품을 건넸다면 그거는 이 법에는 또 해당 사항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그 친척이 아닌 사람이 줬다면 이거는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공직자 당사자가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당사자가 이러한 금품을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또 그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설명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가족이 받았을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때만 이 규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이 받았을 때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것은 규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뭐 돌잔치를 했다면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뭐 친척들이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민법상의 친족이 주는 돈은 저희가 예외로서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다 허용하는 것으로 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뭐 결혼이라든가 뭐 축의금, 부조금 이런 건 해당 안 되는 거죠, 다. 축의금, 부조금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까 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한테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 이제 그런 돈이 이례적으로 뭐 많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전히. 예. 그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우리가 지금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그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네. 경조사비를 좀 5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저희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지금 이게 위임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행동 강령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까 이렇게 물론 뭐 여론을 다시 또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 기준에 의한다면 이제 5만 원 넘는 그 경조사비를 받으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중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관 간의 협의가 점점 행정에서도 중요해지는데, 근데 민간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제약되고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아예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 복지부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기업인이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만났는데 식대를 30만 원 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 법이 아니더라도 그 공무원 행동 강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원 이상 식대는 그 행동 강령 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몇 명하고 만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만 원인데 공무원 10명하고 만났다. 예. 그럼 뭐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고 또 이제 뭐 그 인원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 네. 과도하게 받았다면 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덧붙이실 말씀 없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전에 황 기자님 설명이 거의 맞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행동강령에서 이 부분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또는 식사 대접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3만 원,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까지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예. 이것도 아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면 이제 이 부분도 정해야 되는데 예. 뭐 크게 이 금액을 벗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관행화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이제 고쳐보자라는 것이죠. 업무 협의를 사무실에 가서 뭐 밥 안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좀 발상의 전환을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이 법을 바라다 보려면 예. 획기적인 어떤 발상 전환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터잡고 있는 관행에서 자꾸 이걸 법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걸 바꿔보자는 게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예.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왜 이걸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해당자들이. 네. 예. 저는 뭐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저도 그 일선 기자 시절에 예컨대 어떤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땅히 이건 그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질질 끌고 있다든지 안 해주고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제가 뭐 부처 공무원한테 가서 자 이런 사정인데 딱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부정청탁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부정정당은 지금 15가지로 저희가 유형화를 해놨습니다. 이번 예. 소위를 통과한 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 처음에는 저희가 낼 때는 부정청탁을 이제 일반적인 그 정의 규정을 두고 예.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부정청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허용되는 것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걸 15가지 유형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만 부정청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아까처럼 뭐 인허가를 좀 뭐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 업무 보고하셨고요. 네. 그 내용이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많으시고 그 내용을 사실 또 좀 알리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것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신 것 중에 보고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민원 예보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뭐 민원 예보제도 포함되고 민원 예보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저희가 이제 많이 처리를 하는데 그 매년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여름이 되면 예를 들면 악취가 뭐 우리 동네에서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그 반복되는 민원들의 경우를 미리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기관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 민원 예보제입니다. 예, 서로 기관들 간에 떠넘기는 그 핑퐁 이른바 핑퐁 막기 위한 뭐 방안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오늘 보고드린 주요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저희 국민신문고라는 걸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9만 건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만 6천 건가량, 한 2%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3회 이상 이렇게 기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핑퐁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세 번째 그 움직일 때 그 민원을 저희가 권익위가 나서서 이것은 어느 부처가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해주는 그런 그 제도를 올해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황 기자는 업무 보고 들으면서 제일 그 눈에 띄거나 이건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거였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도 장관 행동 강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라는 취지에서 예를 들면 업무와 관련돼서 강의를 했을 때 그 강의료, 고액 강의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경조사가 있을 때 그 공무원 행동 강령에 맞게 5만 원 이내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장관 행동 강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동료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께서 반응이 어떤가요? 네, 지금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미리 얘기를 안 했었고요. 오늘 이제 그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처음 공표를 했는데 이제 뭐 국무회의 가면 또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사실은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 그 뭐 아까 강의료 말씀하셨지만 강의료도 제한도 있고 또 경조사에 관해서도 직무 관련한 사람들은 통지를 못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조사 때 화환 같은 거 보낼 때도 자기 그 직무를 표시하면서 사적인 어떤 데다 못 보내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것처럼 장관들이 어떤 그 고도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면 하위 공직자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하에서 제안했고 아마 장관님들께서도 뭐 속으로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다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그 얼굴 보면은 아마 싫다고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요. 자, 오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정치부 황혜경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